어,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업무상 그래프 이론이 들어간 툴들을 좀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다가 결과적으로 선형대수를 좀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결국 수학까지 좀 손을 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알고 싶은 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프가 뭔지를 일단 처음에 좀 몰랐어요. 지금도 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었고, 라는 게 그냥 노드가 있고 엣지가 있고 이런 것일 텐데 왜 이게 생뚱맞게 선형대수랑 연결이 되었는지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답은 이제 행렬이랑 변환이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행렬로 만들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책에서 되게 좋은 예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살펴보고자 발표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자면 정의 자체는 교과서 그 책에 있는 걸 그냥 가져와 finite set of vertices together with a set of edges 뭐 이런 이제 뭐 대단한 얘기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결국 이런 겁니다.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있고 이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하나 그리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래프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 인터넷에서 그냥 이미지를 하나 따왔습니다. 여기서 이 엣지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모서리일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가 면이에요. 근데 그 그래프 이론에서 이 페이스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는 지금 당장 신경 쓰실 건 없고 버텍스라고 해서 이게 꼭지점이거든요. 꼭지점. 뭐 버텍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뭐 이제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뭐 이런 이제 그 시작하는 또는 이제 어떤 선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관계를 맺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넘어가자면 그래프의 종류라고 해서 종류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오늘 다루고 싶은 거는 undirected 그래프라고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노드와 노드의 뭐 어떤 릴레이션에 관련된 거거든요. 대신에 방향성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방향은 뭐 영어로 쓸까요? 디렉션. 디렉션은 고려하지 않겠다. 하는 걸 간주한 거를 이제 뭐 undirected graph라고 합니다. 그래서 directed graph는 반대겠죠. 릴레이션이랑 이제 방향이랑 둘 다를 고려를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각 이제 다를 때가 이제 있을 텐데 저도 이제 뭐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진 않았고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만 이제 몇 번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그래프가 대략 어떤 건지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이미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제를 책에서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과연 그 행렬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제 A번 같은 경우에 뭐 A, B, C, D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엔 또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그냥 이제 예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따라 그려보고 이제 예제가 뭐냐면 뭐 패스의 어떤 개수 노드별 저기 버텍스별로 노드의 개수를 아 그 저기 뭐냐 그 관계의 개수를 센 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수를 센 다음에 이제 뭐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간 것들 뭐 아니면 이 A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몇 개가 있느냐, A에서 B로 가는 게 몇 개가 있느냐 그 얘기고 A에서 D로 가는데 뭐 이거 뭐라고 좀 그 딱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저는 보통 이게 그 당구 있잖아요. 당구대가 있으면은 그 쓰리 쿠션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쓰리 쿠션을 생각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걸 보통 쓰리 쿠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 번 만에
뭐 어떤 노드를 맞출 것인가 이런 이미지로 조금 보시면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 이걸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 그 1.27에 A가 이제 이거죠. 이거를 먼저 선형 행렬로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웠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노드래 그 버텍스가 이제 4개 있잖아요. 용어를 버텍스로 사용할게요. 4개가 있는데 이 4개 4 곱하기 4 행렬로 일단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자면 A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B, C, D, A, B, C, D. 그러면은 4 곱하기 4의 행렬인데 일단 안에 있는 내부에 뭔가가 그 행렬 그 원소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스타트, 엔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A에서 시작해서 이 여기에 있는 원소 같은 경우는 A에서 시작해서 A에서 가는 원소거든요. 근데 지금 A에서 시작해서 A에서 가려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같은 원소 같은 그 버텍스에서 시작해서 버텍스로 들어가는 것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대각선이 일단 다 0이에요. A, B, B, C, C, D, D. 이렇게 대각선 노드들은 다 0입니다. 그리고 A에서 B로 가는 것들은 그 왜, 저기 뭐라고 할까? 이게 단어가 뭐였지? 아, 잠시만요. 이 단어가 엣지라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모서리. 제가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엣지가 하나가 있어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죠. 방향성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A에서 B로 연결되는 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A에서 C로 연결되는 것들은 없죠. 그래서 없습니다. 그리고 A에서 D로 연결되는 거는 요게 하나가 있으니까 1 이렇게 채워집니다. 반대 이게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 이 세로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시메트리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1, 0, 1 채워집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B에서 C로 뭐 A, B는 지금 채워졌으니까 B에서 C로 가는 것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보시면은 일단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0 그리고 B에서 D로 연결되는 거는 하나 있죠. 그래서 1 그리고 B에서 D로 연결되는 거는 보시면은 하나 있죠. 그래서 1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게 좀 이따 뒤에서 용어는 배울 건데 어드저센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게 저기 뭐야 그 0, BD, 1, C, D 음, 네. 혹시 제가 혹시 왜 이렇게 채웠는지 혹시 이해되세요? 마지막에 채운 거? 예. 네. 네. 이게 그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니까 대각선 시메트리가 이루어져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거를 일단은 이 행렬을 구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랭스 2에서 A에서 B로 가는 거는 어 A에서 B로 가는 건 지금 직관적으로 봤을 땐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A, B, D입니다. 근데 굳이 이 행렬을 구한 이유는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뭐 랭스 3 from A to D 이 경우도 A에서 D로 가는데 방향성이 3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번 해가지고 D로 가는 거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3번에서는 D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맞나요? 이게 네, A에서 D로 갔다가 네. D에서 A로 갔다가 다시 D로 가는 건 어때요? 그 있는 거,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나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D, A, D 이 짝대기 개수를 세야 되니까 그 다음에 A에서 B, A, B, D 아니 그렇죠. A, B, A, D 이런 식으로 A, B, A, D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네 아마 이게 끝일 텐데
그렇죠? 이렇게 ADBD. A A 잠시만요. 씨. A D 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A 네. D B D. 책에서 그다음 봤는데 A, B, ADCD. C, D도 된대요. 네, 맞아요. 네. A D C D. 네, 그리고 네, 선생님 A번에 그 위에요. 네네. A에서 B로 가는 거여서 네. 쓰신 건 A에서 D로 가는 거라 답이요. A, D, B 잘못 쓰셨나요? 아, 네. 잘못 썼네요. 이거. 그죠? 네. 죄송합니다. A D 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는 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네, 답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아까 좀 전에 그 이 위쪽에서 이 행렬을 하나 구하긴 했었잖아요. 음. 이 행렬이 결국 그 뒤쪽에 조금 더 설명 어드저센스 매트릭스인데요. 아, 잠깐, 저 이거 좀 복사를 해야겠다. 이거를 이렇게 집어와서 복사를 좀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예습을 할 때 그림을 네, 딴 거를 봐가지고요. 네. 아무리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는지. 근데 이게 그 저도 처음에 그래프 이론 다룰 때 너무 이게 생뚱맞아가지고, 야, 저도 봐도 지금 봐도 사실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드저센스 매트릭스가 이제 그래프를 다룰 때 1이라고 표기하는 건 아까처럼 뭐 연결되는 엣지가 있을 때 이제 그 1이라고 하는 거고 엣지가 없으면은 0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제 영어라서 좀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뭐 A, B, C, D, A, B, C, D, C, D 해가지고 뭐 연결되는 거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뒤쪽 예제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고 이 매트릭스 여기도 원래 뭔가를 쓰려고 했었는데 일단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론이 아까 보셨듯이 그 A, B, C, D가 연결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렬로 변환됐을 때 어떤 거랑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왼쪽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로 예를 들어서 변환을 했다 칠게요. 그리고 이게 다시 그래프로 변환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랑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렬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B, C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칩시다. D 이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그래프의 모양이랑은 전혀 뭐 관련 없이 어떤 데이터를 그 뭐랄까 그 구조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컴퓨터를 다룰 때 굉장히 좀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뒤쪽 예제에서 조금 더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트 어드저센스 매트릭스 일단 여기 이그젬플 1.b.2에서 컨스트럭트 어드저센시 매트릭스 오브 더 그래프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피규어 1.27.a가 아까 저희가 봤던 그래프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드저센시 매트릭스를 구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번을 저희가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결국 똑같거든요. B, C, D, E, A, B, 아이고 C, D, E입니다. 대각선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같은 버텍스에서 같은 버텍스로 들어간 게 없다 보니까 대각선은 일단 전부 빵입니다.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고요. A에서 B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아, 좀 헷갈리겠습니다. A에서 B로 다이렉트 가는 건 0. 그리고 A에서 C로 가는 거 있으니까 1. A에서 D로 가는 거 있으니까 1. A에서 E로 가는 거 있으니까 1입니다. 그래서 대각선도 그럼 똑같이 채워질 거고요. 언다이렉트 그래프니까.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거는
하나 있죠. 요거.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거 이거 하나 있죠. 그래서 하나, B에서 E로 가는 거 없죠. 그래서 0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거 먼저 대각선 먼저 채울게요. 0, 1, 1, 0 그리고 그다음 C에서 D로 가는 거 없죠. 다이렉트로 가는 거 전혀 없으니까 0. 그리고 C에서 E로 가는 것도 없으니까 0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D에서 E로 가는 거 이것도 없죠.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B, C, D를 뭐 그 알파벳 순서대로 사용은 했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꼭 A, B, C, D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실제로 A, B, C, D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뭐 뒤쪽 예제에서 보면 뭐 이제 뭐 도시 가지고 이제 뭐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냥 뭐 굳이 뭐 A, B, C, D, E를 안 했다고 해서 뭐 틀리거나 뭐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지우면 이렇게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일단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그 좀 사기 스킬 같은 걸 생각했는데 티어럼이라고 보통 수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 결국 뭐냐면은 요리로 치자면 약간 그 치킨 스탁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기로 뭔가 뭐 여기저기다 자주 쓰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 다 티어럼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티어럼도 뭐 이렇게 처리를 되는데 뭐 내용은 좀 어려워요. 그냥 이제 다이렉트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뭐 어떤 그 매트릭스 안에서 있는 어떤 A가 뭐 어드전시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이게 K가 A보다 크고 A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어떤 뭐 K보다 큰 I, M보다 작은 J가 있을 때 뭐 랭스 K의 넘버 오브 그래프는 뭐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요? 브라켓 안에 있는 뭐 AK의 뭐 IJ 번째와 같다. 이거 혹시 이해하신 분 있으실까요? 이건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했어요. 네, 이게 뭔 소리인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근데 이거 예제를 보고 나서 그냥 바로 감을 좀 잡았는데 그 결국 행렬곱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행렬곱 하게 되면은 뭐 프루프는 제가 일단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이거 예제를 한번 보고 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좀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좀 이 프루프를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어, 근데 그게 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다음부터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A의 네, 그 제곱이 행렬 제곱인 거죠, 그죠? 이 제곱 말씀하신 예, 거예요 예, 혹시? 예, 행렬 예, 막 제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되게 헷갈렸던 게 저는 AI1을 같이 봐야 되는데 네. AI가 있고 그 다음에 1A1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AI1을 같이 봐야 네, 되고 이게 그 행렬 그 네, 네, MN이더라고요. 그다음에 AIJ를 같이 봐야 돼 이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죠.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설명도 없고 이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 엑스트라가 가지고 도 없고 막 이래갖고 이거 하나가 아까 좀 이따 예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렬 곱할 때 행렬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이게 그 디멘션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네, n 곱하기 m이면 m 곱하기 p 뭐 이런 식으로 이 디멘션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뭐 사이에 있는 그 디멘전을 뭐 맞추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 요 위에 제일 위에 suppose A가 뭐 MN에 속한다라고 할 때 요 MN이요. 네. 여기 가로, 세로 전부 다 N개의 그 요소를 갖고 있는 행렬이다. 그런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예, 받아들였고, 그런 거죠? 그렇더라고요. 예, 예. 네, 한참 생각했네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지금 보시면 IJ가 어쨌든 A의 원소이긴 한데요. 이게, 음, 결과적으로는 그 배우겠지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은 뭐, N by N, 뭐 아니면 M by
M 이런 식의 이제 정사각 행렬들만 다루게 될 텐데 그게 아닌 경우에도 이게 아마 성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근데 좀 알지는 못하는 바라서 그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스펙트럴 정리 같은 무지개 정리 같은 거 그런 거 쓰면은 뭐 이게 아마 잘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게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n by n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트랜스포즈를 하면 n by m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A하고 A 트랜스포즈를 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운데 디멘션이 같으니까. 그러면 n by n adjacent matrix 나와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누가 그거 네, 말씀하세요. 그 혹시 스크린에 좀 이렇게 그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N by N. 예. 그 오은욱 선생님 대략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2, 3, 뭐 0, 뭐 0, 0, 1 이런 거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걸 A라고 하고 A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이게 대각선 기준으로 뭐 2, 0, 3, 0, 뭐 0, 1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차원수가 이거는 2 곱하기 3이고 이게 이제 3 곱하기니까 이 두 가지 차원이 같아서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2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방 행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예, 그렇게 되고 그 말 맞아요. 그 다음에 A 잠깐만요. 네, 그렇죠.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하면 2 by 2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A 그렇게 곱하면 3 by 3이 나오죠. 그렇죠. 그죠? A, 그러니까 그 꼭 A 행렬이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트랜스포즈를 해서 같이 곱하면은 2 by 2 또는 3 by 3 똑같은 adjacency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정보가 근데 여기서 예,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에드제 처음에 시작하는 A 매트릭스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잖아요. adjacency 매트릭스가 아니잖아요. 2 by 3이니까. 근데 음,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해서 두 개를 곱하면 adjacency, 다시 말해 정사각 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 by 2도 만들 수 근데 있고, 여, 3도 만들 수 있고. 네. 근데 여기서는 suppose A가 MN 행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사각 행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 제곱의 IJ는 그런 정사각 행렬의 I 번째 행, J 번째 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사각 행렬을 대곱한 거예요. 아니, 그 말씀 맞는데, 강병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하실 때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아닌 걸로 시작을 해도 뭐 정사각 행렬을 다른 경우를 말씀하신 것 만들기 때문에 윤욱 이제 선생님. 그거의 그러니까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럼 언디렉티드 그래프를 지금 다루고 네, 있잖아요. 언디렉티드 그래프는 정사각 행렬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 쪽으로 방향이 모서리가 연결이 되면 다른 쪽에서도 연결되고 해서 이게 음. 시메트릭 그렇죠. 매트릭스가 되니까. 그리고 아마 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은 그런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그 경우에는 이렇게 정사각형 아닌 경우도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건 생각 안 해봐가지고. 아마 온 가- 선생님이 말한 게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 싶은데요. 아마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의 경우에는 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 정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걸 뭐 그런 전제로 게 해서 지금 네, 아마 예. 전제로 할 텐데 음, 이게 이런 것들이 항상 뛰어넘으면 처리가 되는 것들이 다루기 쉽게 좀 이제 음, 어느 구조를 가정하고 하는 것들이라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확장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내용을 조금 그 예제를 보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이게 예제를 보면은 내용이 좀 많이 쉽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아까 뭐 예를 들어 이 어디 갔냐, 이 똑같은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이제 A에서 D까지 가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그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D까지 랭스 2로 가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3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제가 눈으로 보고,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행렬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컴퓨터는 똑같은 데이터가 재어야만 그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제 쓰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 그래픽을 할 때 행렬이 되게 많이 응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있다 칠게요. 그 그림이 뭐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칩시다. 근데 이게 10도만큼 이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런가? 잠시만요. 이렇게 보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냥 직선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90도 돌아가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되고, 어, 여기서 또 90도가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런 이제 그 데이터가 있고요. 에다가 회전 행렬이라고 해서 뭐 코사인, 이거는 찾아보면 바로 나올 텐데 코사인 세타 뭐 마이너스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행렬이 있어요. 이 행렬을 이 차원수만큼 이제 늘려가지고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곱해주면은 신기하게 이렇게 되고요. 한 번 곱해주면 신기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컴퓨터 데이터는 그 정확하게 일정한 형태의 뭔가 자료를 처리하는 데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는 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 이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를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형화되게끔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뭐 곱셈이나 덧셈 같은 걸 해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게끔 이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length of sum from A to D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length 3이란 게 아까는 이렇게 구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드전센시 매트릭스를 가져오게 되면은, 아이고 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렬이 하나 있는데, 그냥 이거 예제를 일단 먼저 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A 그냥 제가 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한 번 연결된 거니까. 근데 위에 있는 시오럼에 따르면은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A에서 D까지 가는 랭스 3을 가진 뭔가 경로의 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A 답은 저기 이 뭐냐 이그젬플 1.B.3의 답은 A의 세제곱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계산이 좀 그렇긴 한데 뭐 한번 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걸 그러면 곱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복사가 곱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뭐 0, 1, 0, 1 해가지고 여기는 다음에 2가 나오고요. 다음에 0, 1, 0, 1 해가지고 1이 나오고 0, 0, 0, 1 해가지고 1이 나오고 마지막에 0, 1, 0, 1 해가지고 1이 나옵니다. 그쵸? 네. 혹시 이 제가 계산이 틀리면은 꼭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틀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 있잖아요. 네. 그 뭐라 그러죠? 링크라 그러나요? K가 1일 때 하고 2일 때 하고 K가 2가 됐는데 왜 네. 행렬을 곱하죠? 왜 행렬을 곱하냐면은 이게 제가 그 잠시만요. 여기에 내가 지금 아무리 놨나? 어? 여기는 왜 없지? 제가
저기 어디 갔냐? 그 올려놓은 그 교육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제가 여기는 지금 제가 왜 그게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걸 풀고 아, 예. 설명하시죠.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데 그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일단은 문제부터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1001 하게 되면 10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1 나오고 아니 01 아니 이거 2구나. 아니지. 01 이게 좀 헷갈립니다 항상. 0 넷 둘, 셋, 1 0 0 여기 2가 되겠죠? 아니지. 0 1 아니지. 이거 1이다. 1이고 그다음에 1 0 0 1 여기가 2가 되겠죠? 2 0 0 0 1 가지고 네. 1이 돼 마지막에 1 1 1 0 가지고 네. 1이 됩니다. 맞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이게 너무 한번 이렇게 곱셈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네. 네. 아, 컴퓨터를 영 이용해서 1 그래. 가지고 네, 저 아하 생각이에요. 이게 생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컴퓨터가 예. 하는 거라서 참 제가 프로그램을 1, 알고 있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1, 네. 그 다음에 또 1. 네. 이거를 제가 이거 해가지고는 이게 하고 그 다음에 0, 110. 네, 1, 네, 1, 1, 0. 110 네, 110 해놓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어려워. 1 일? 그다음에 0 3. 그다음에 이게 네. 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짓을 또 한 번 합니다. 이면은 여기서 이제 랭스가 3번에서 A에서 D로 가는 게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 행렬을 다시 구했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행렬이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당연하겠지만 원소의 개수는 이제 16개가 고 4x4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인데 제가 A에서 D로까지 가는 걸 보였잖아요. 요겁니다. 요 엘리먼트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A의 값입니다. 이거 네.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저기 질문인데요, 선생님. 프루프에 어떤 제가 숫자가 지금 나올 거 아니에요? 뭐 1이든 네네 2든 3이든 네네 네모 친 거에 그게 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세 번이 3이 나왔다 그러면 세 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AS D로 가는 세 번의 경우가 있다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랭스 3을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네. 아니, 랭스 3 여기, 네. 여기 답이 A에서 D로 네. 갔을 때 네모난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네네 답이라고, 세 번 곱하면. 네. 그러면 그 숫자의 의미가 어떤 거냐는 거죠. 숫자의 의미요? 참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만 4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4가 나왔다 그러면 네. A에서 D로 가는 네. 경우의 수가 4개 있다는 뜻인지. 그렇죠. 경우의 수가 저희가 아까 4개를 그 예제에서 저희가 눈으로 계산해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 4개가 각각 경우의 수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갖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잠시만요. 요 화면이 아니라 저희가 올려놓은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거를 네. 잠시만요. 이거 가지고 와서 제가 프루프를 제가 제 방식대로 좀 해석한 걸 그냥 올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대략 무슨 얘기냐면 순서대로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도 그냥 이메일 매트릭스 그냥 하나 뽑았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하나 그냥 뽑아서 이걸 A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뭘 집었는데? 네. 일단은 여기서 리도 하시면 돼요. 언두. 아이씨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이거 너무 어색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어드밴스드 매트릭스 이 그냥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정의 제가 그냥 똑같이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각각 엘리먼트를 A11 이제 이 여기서 이게 로고 이게 칼럼입니다. 그래서 로 칼럼 이렇게 쭉 나가겠죠. 나가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2를 그냥 하는데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이 1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A2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그 붙이겠습니다. 이거는 뭐 순서 뭐 바꾸셔도 되고 이거는 뭐 대신에 이제 여기 요수랑 연결이 되게끔 그냥 이렇게 붙일게요. 요거 혹시 이해 다 되시죠? 네. 네. 예, 여기까지 그냥 이제 세팅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프루프를 최대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자 아까 우리가 A 뭐 물음표 A로 가는 뭐 경우에 뭐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장 간단하게 A에서 어떤 뭔가 다른 그 엣지로 저기 뭐야 엣지를 통해서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A라는 버텍스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일반화시키면은 지금 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A1에서 출발을 해서 A12가 된 다음에 뭔가 또 A21이 돼서 결국 A11으로 되느냐 뭐 또는 뭐 A3 뭐 A 쭉 나가서 AN으로 갔다가 뭐 A1으로 돌아오냐 이런 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나요? 네. 요 그림이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네. A1이 A1, 2로 갔다가 그 네. 말은 아까 행렬 A1에서 A1, 2로 갔다는 말인 건가요? 아, A, A가 1, 2가 이게 행렬인 건가요? 지금? 아, 지금 여기서 소문자 지금 A 쓰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 개는 소문자에 A1이고 그 네. 다음엔 한 개는 A1, 2고 네. 이게 뭔지 잘 아, 모르겠어요. 네. 조금 그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라지 A가 매트릭스고 스몰 A가 그 라지 매트릭스 안에 있는 엘리먼트인 거는 이해가 네, 되시죠? 네.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지금 질문은 요 맨 앞에 쪽이 A1인데 네. 뒤에는 A11이잖아요. 네. A1은 뭐고 A11은 뭔가 이런 질문인데요. 이걸 좀 뒤에 A11은 이해가 되는데 앞에 A1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열을 전부, 요 전체 A1, A1, 2, A1, 3, 요 열 전체를 A1이라고 표시한 네,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아니 오히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아까 봤던 그 케이스 중에서 A1에서 그 한 랭스 2를 통해서 A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그 노드의 약자입니다. 노드를 좀 헷갈리니까 A11에서 아니지. 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칼럼을 갖다 놓으신 건가요? A1, 2, A1, 3 이 한 줄? 그러니까 아까 문제에서 그 첫 번째 문제가 D로 가는 A에서 D로 가는 랭스 2인 경우의 수가 몇 개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죠.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뭐냐면 예. 지금 아까 거기서는 노드가 A였고 여기서 지금 제가 갖다 쓴 게 매트릭스를 그냥 A로 갖다 써가지고 그게 좀 이게 어렵거든요. 지금 여기 보통은 연필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뭐 가리키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저기 줌에 네. 그죠? 노트가 안 되나 봐요. 안 되나요?
강변천 선생님, 제가 요거 한번 여기 이게 제가 한번 생각하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네네. 이거 그 예, 아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앞에 있는 A에서 안 써진다. 내가 이걸 눌러야 되나? 안 안 써지죠? 써지나요? 이게 누르는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 옛날 거. 뭐 쓰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제 주석 누르면 안 생각에 돼요. 이건 누르면 요청 뭔가 보내기. 네. 찾았다. 된 것 같은데. 아닌데? 없어졌는데? 잠시만요. 이게 확인.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음. 화면. 그러니까 아까 그게 네, 여기서 아이고 예, 이거 이 화면이 아, 아니고 네. 아까 이 제가 화면. 근데 해볼 걸. 또 네. 주석 달기가 안 되네요. 공유되는 순간 주석 달기가 안 되네요. 안 되나요? 이게 아마 그 설정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건드려야지. 제 생각에는 오녹스 선생님이 설정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바꾼 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한번 써볼 테니까 그게 그 미아 쌤 생각에 맞는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그 지금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는 아까 앞서서 봤던 이 theorem이거든요. 이 theorem. 이 theorem은 그 대략적으로 지금 이해는 되신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아까 썼던 그 프루프에서 것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신 그렇죠. 거고요. 이게 칼럼이 쓰신 게 그 칼럼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는데 네. 각각 뭔지 네, 몰라가지고 맞아요. 좀 칼럼은 제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이 칼럼이 뭐고 이 칼럼이 의미하는 게 뭐고 이 칼럼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칼럼이 각각 의미 뭐냐면 그 경로들을 일반화하려고 제가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아까 봤던 그 연결된 게 뭐 B 일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C 이렇게 된 게 아까 봤던 그 경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 B에서 D로 가는 경로, 뭐 A에서 D로 가는 경로 이런 것들 다 결국에는 엘리먼트로 그 행렬 안에 들어있을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그 구체적으로 딱 짚고 싶었던 거는 그 어떤 특정 A라는 행렬이 일단 2x2로 그냥 하겠습니다. A11, A12, A21, A22 뭐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렇게 변환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A11에서 length 그러니까 뭐 하나 걸쳐 가지고 다시 A11으로 오는 경우의 수. 뭐 이건 그냥 왜 이렇게 꼽았냐 하면 사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그냥 이게 가장 간단해 보이지 않았을까 해서 이걸 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를 저는 지금 최대한 일반화를 시켜서 그려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고 이거 선생님 그러면 질문 여기서 간단하게만 드리면요. 네. 요 A11은 첫 번째 네. 행렬에 있는 거고 동그라미는 두 번째 행렬에 있는 거고 얘를 2개 곱해서 마지막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A11은 세 번째 그러니까 요 곱한 거에 그 뭐지 결과에 있는 행렬에 들어있는 A11 이런 건가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그 행렬 그 첫 번째 large A 행렬 곱하기 그 다음에 또 그 두 번째 large 뭐라 해야 되지? 두 번째 large A 행렬 곱해가지고 결과가 또 하나 행렬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그 행렬에 있는 원소인 현재는 건가요? 곱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까 봐 제가 음. 여기 위쪽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었잖아요. 이게
그 파워를 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파워를 엘리먼트 단위로 좀 이해를 제가 해보려고 그냥 이 왼쪽 상단에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단순히 파워를 하게 되면 이게 연산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왼쪽 상단에 붙여 놓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A1에서 원에서 출발해서 이게 지금 다시 말하자면 곱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곱하기 전 단계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뭐 A에서 D로 갔다가 B로 오는 거는 거기에서 A, D, B는 각각의 꼭지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밑에는 이제 꼭지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행렬 안에 있는 것들은 링크라는 거잖아요. 그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어, 밑에 A11 다시 동그라미 다시 A11 이거는 네. 그 행렬 안에 원소 요게 그 링크의 제 의미인가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요게 아까 그 첫 번째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좀 저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A에서 D로 가는 랭스 랭스 2인 경로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문제였죠. 아까 이상 선생님 말하면 그게 결국 그 엔트리가 다 A 스퀘어의 엔트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사행 1행 4열의 엔트리가 바로 네, 그 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1행 4열에 해당하는 그 엔트리가 바로 그 답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1행 4열은 어떻게 나오냐면 1행 4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첫 번째 A 매트릭스랑 A 매트릭스를 곱할 때 A 매트릭스의 첫 번째 행 벡터 네. 행 벡터랑 그 두 번째 벡터. 매트릭스의 그 네 번째 네 벡터. 번째 열 벡터가 다 프로덕트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네. 답 들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어, 경유지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답 경지. 프로덕트를 해보면 이거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게 안 써? 경유지라고 하셨습니다. 경유지 예 경유지. 예,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어떻게 그 답 프로덕트 해보면 곱해보면 A11 곱하기 어떻게 되죠? 어 A 어 A11 곱하기 A14인가요? A14. A14죠, 그죠? A14. 예, 예. A14고 그다음에 A 투, 2 곱하기 A21이잖아요. 투, 그렇죠. 포. 21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숫자들이 다 같이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A24죠. A24. A24 그렇죠. 예, 예. A24. 예, 그 가운데 숫자들은요. 그건 뭐냐면 A1에서 A4로 가는데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가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데 그 중에 1도 있고 그게 없으면 0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으면 1이라는 가 나와요. 그걸 다 더하면은 그게 이제 그 경유지가 있는 경유지를 거쳐서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걸 다 프로덕트를 해놓고 나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그 곱셈이 어떻게 생기는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써놓은 게 밑에 네. 답하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사실 그 증명도 보면 맨 앞에 증명도 그걸 써놨거든요. 증명에 보면 맨 앞에 그 나와 있는 게 그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 결국에 강병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맨 밑에 두 줄 그걸로 그다 프로젝트 그걸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토마스 모어스. 아, 그렇네. 거기 다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써놨는데 네, 그 제 앞서 말했던 요 케이스를 지금 동그라미 하는 거 오히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그 랭스 이제 2를 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A11, A12, 아니 그리고 A21 이렇게 아까 가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제가 원했던 A11에서 빠져나가서 A11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이거를 그러면 일반화 시키면은
이제 선생님, 거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중요한 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A11에서 A11, 12, 21, 1, 아, 22를 해야지 A1을 다시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그 2x2 매트릭스를 가정을 했고 알고 싶은 거는 이거에 제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12, A21 이렇게 하고 A22 이게 뭐랑 지금 똑같이 보시면 되면 아까 그 예제예요. A, D, B, C 지금 연결된 게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가지고 그 변형을 시킨 거고요. 변형을 시킨 걸 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A 이 왼쪽에 있는 그 예제 그래프로 봤을 때는 A에서 출발해서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이고요. 이렇게 일반화된 행렬로 봤을 때는 A11에서 시작해서 A11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제가 알고 싶다라고 가정한 거고 이걸 일반화시켜 가지고 어떤 노드에서 가든 어떤 노드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싹 다 구하고 싶다를 티어럼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A11이라는 게 그 A, B, C, D한 대문자 A, B, C, D하고는 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A11이라는 거는 네. 그 A에서 로 가는 그 모서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군요. 1하고 0으로 표시되잖아요. 네.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두 개의 노드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A11의 의미이지 노드 자체를 의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A, D, B, C라고 하는 노드를 노드를 A11, A12라고 써 네. 버리면은 약간 혼란이 있을 아,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네네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데이터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임의로 이제 행렬 번호 같은 걸 뭐 붙인 겁니다. 그래서 뭐 동그라미, 뭐 세모, 뭐 별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제가 임의로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번호를 붙인 겁니다.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좀 더 모호하지 않을까요? 덜 모호하지 않을까요? 제 아,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A11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 노드의 포지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A12가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 괜찮은 좀 선생님 노드의 말씀하시는 거는 포지션이 뭐죠? A1 이 지금 이 A라는 그 행렬 이 2x2 행렬에 A11으로 출발해서 다시 A11으로 가는 그 경우의 수를 적었고 그 아니 경우의 근데 수를 A11에서 A11으로 가는 경우의 수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죠. 이거 제가 좀 그 예. 혼선이 A 있었는데, 그 그 저 어떤 노드와 노드 사이에 길이 있냐 없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A11이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그 매트릭스 이거를, 안에 들어가는 엔트리들은 그 사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그 길이 연결되어 있는지 안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지 노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지칭하는 게. 이게 그 제가 지금 그렇죠. 노테이션이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써야 그, 이게 토마스 선생님은 이게 지금 의도하신 바가 지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책에 나온 대로 A, B, C, D로 쓰는 게 그 대문자로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예. 그렇게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네, 차라리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할게요. 예, 그리고 원래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네, 노테이션을 따르면 될 것 같고, 네. 매트릭스 이거를 그냥 뭐 뭐라고 살까? 그냥 뭐 X라고 하겠습니다. X라고 그냥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노테이션이 이게 헷갈리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X를 A, B, C, D 이렇게 하고 이것도 지금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야. 이게 식이 복잡해져가지고 근데 X가 그러면 행렬인 거잖아요.
이게 A, B, C, D가 행렬 안에 들어가면 또 링크의 개수가 네. 링크가 있나 없나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제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위에 가로에다가 A, B, C, D를 쓰고 세로의 칼럼에다 A, B, C, D를 쓰고 그 각각의 셀을 일정으로 아. 세우는 그게 맞는 거야. 아. 아니 그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칼럼을 A, B, C, D 그 다음에 로를 갖다 A, B, C, D 또 쓰고 뭐 대략 뭐 굳이 한다면 뭐 이런 식이 이제 되어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냥 A, B, 그냥 C 노테이션은 네. 그냥 A11, A12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그 엔트리를 표현하는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의미가 A11의 의미가 A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네, 그 A와 A 사이에 모서리가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죠. A12라고 하면은 A와 B 사이에 그러니까 1하고 2라는 게 그 1, 2, 3, 4가 A, B, C, D랑 대응하는 거잖아요. 1, 네. 2, 3, 4가 A, B, C, D랑 대응하는 거니까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쓰게 뭐죠? 만드시면 될까요? 저 다시 화이트보드 뭐 이런 거 해볼 수 다시 아, 있나요? 제가 아니면은 화이트보드.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 쓰는 게 나오나요?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위에다가 A, B, C, D 한번 써보시고요. 행렬 만드는데 위에다가 칼럼 그러니까 A, B, C, D 이런 식으로 예, A, B, C, D 다른 쓰시고 분들 혹시 안 써지나요? 아니 안 써져. 그렇게 말고 그러니까 맨 위에다가 A, B, C, D 가로로 쭉 쓰시면 될까? 한 줄로. 아, 이렇게 잠시만요. 칼럼 이름을 그러니까 A, B, C, 맞네. D로 넣는 그런 식으로. 칼럼이면은 이거 로고 칼럼이면은 그냥 A1으로 하면 될 것 아니 같아요. 엑셀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그쵸 거기도 쓰시고 위에도 쓰시고 A, B, C, D. 그렇죠. 로도 A, B, C, D 쓰시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AA가 연결이 됐으면 거기가 1이고 AB가 연결이 안 됐으면 거기가 0이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정확하게 그 연결을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11이 거기에 1이라고 하면 A하고 A가 연결이 돼 있는 뜻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 셀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A11 그 매트릭스를 원소를 나타내는 그 기호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강명주 선생님 쓰신 이런 대로 식으로요. 아니 작은 소문자로 쓸까요? A11으로 아까 예. 음, 예. A11 예, 그렇게 그다음에 A12 그런 식으로 쭉 다 쓰고 1, 2 1, 3, 1, 4 그런 식으로 쭉 다 쓰고 그쵸. 3, 4, 예, 한번 복사해서 하나 더 옆에다 옮겨 놓으면 예,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옆에다 하나 더 만들면은 음, 복사 잠시만요. 화이트보드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건 저건데. 잠시만요. 이 화이트보드를 어떻게 쓰지? 이게 이 화이트보드는 왜 우리는 못 쓰나 아니 봐요. 이거 쓰시게끔 제가 공유를 한 건데 왜 여기서 다른 분들 저만 또 오늘 줌이 좀 이상해요. 줌이 안 도와준다 오늘. 그죠? 왜 내가 할 때 이렇지? 내가 줌에 무슨 잠- 잘못한 거지? 잠깐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제가 한번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 걸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아,
그냥 화면 공유를 멈추고 잠깐 나서 멈출까요? 그- 일반 어. 화이트보드를 볼 수 없나 이 다음에? 공유하시는 동안 전 좀 궁금한 게 행렬을 2개 곱하니까 어떻게 가능한 경로의 수가 다 나오죠? 이거 왜 가능한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 아, 지금 지금 하시는 그 거죠? 부분을 가지고 온 건데, 네. 아이고 이거 그렇게 나도 이거 갖고 잘 안 있는 써진다. 이거 왜 이래 이거 가자. 잠깐 써질 것 같아요. 원, 오, 투, 써진다. 써지죠? 원, 쓰리, A, 잠깐만요. 원, 포. 어디 갔지? 이렇게도 쭉 이렇게 4개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4 곱하기 4 행렬이 되잖아요. 네. 그죠? 요게 A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써볼게요. 지금 다 보이세요? 요거는 이제 저는 저 혼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제 쓰고 잘 있는데. 보이는데. 예. 어? 여기가 1, 4, 9, 여기가 2, 4죠. 예. 여기가 3, 4, 여기가 4, 4잖아요. 음. 이거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A2잖아요. A2인데 이거에 지금 1, 4 요거를 보는 거예요. 1,4. 이게 뭐냐면 요게 뭘 말하냐면 A에서 이 A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4가 D를 말하는 거예요. A에서 D로 가는데 랭스가 2개라는 거죠. 랭스가 아이고 TH인가요? 2. 그러니까 경유지 하나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투가 하나를 의미가요, 선생님? 네? 여기 투가 어디에 나오는 투? 지금? 무슨 2를 말하는 거예요? 이 2? 투는 A 문제인 것 제곱.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2가 여기 A 제곱으로 아, 들어가는 네, 요거랑 네, 가 네. 되는 거고요. A 제곱을 구하면은 랭스가 그러니까 뭔가 여기 경유지를 하나 거친다는 거죠. A에서 D로 가는데 아이고 또 이거 좀 멀리 써야겠다. 죄송합니다. 여기 D를 좀 멀리 쓸게요. 어디가 또 D를 한 이만큼 쓰고 경유지를 거쳐서 간다는 거죠. 없어져 버리네. 이거 잠깐 오늘 왜 다시 이러지? 할게요. 네. D가 네, 제가 써드릴까요? 안 된다. 썼어요. 또 못 썼. 잠깐만요. D? 잠깐 됐어요, 이제. 예, 아. 됐어. 예. 됐는데 여기 뭔가 경유지를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는 게 지금 요게 엔트리가 뭐냐면 이거랑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곱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11, A14 이렇게 될 것이고 더하기 A12, A24 이렇게 되고 또 더하기 A13, A34 이렇게 되고 더하기 A14, A4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다 계산해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신기한 게 그거를 다 계산하니까 어떻게 다 가능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이거는 첫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네. 0이에요. 0 없어요. A에서 A로 없어요. 이건 다 0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0이고 아까 1에서 4로 가는 거 뭐 계산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게 뭘 말하냐면 A에서 A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근데 이거는 0이잖아요. 0이니까 없어요. 이건 0이에요. 0.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에서 B를 거쳐 가지고 D로 가는 경우를 계산하는 거죠. 아까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요런 게 숫자가 1 아니면 0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곱하면은 이 경유지를 거쳐 나오는 경우에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도 나오고 네 번째도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 B, C, D 해 가지고 요렇게 해서 가는 경우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다 빵이겠지. 뭐 이런 건 다 빵일 것이고 여기는 뭐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뭐 1이거나 0일 수가 있고 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더해 보면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머리에서 그림이 안 그려서 그러는데 왜 그거를 곱하게 되는 거죠? A가 B를 거쳐서 B로 가면 그러니까 A가 만약에 B로 가는 길이 있으면 1일 거고 A와 B 여기서는 다 한 번밖에 아마
없었죠. 두 개가 있는 건 없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1로 될 거 아니에요? 1? 여기 또 예. 1로 되고 1 곱하기 1을 하면 1이죠. 아, 그러면 예. 근데 A에서 이제 만약에 그 C를 뭐 D를 거쳐서 이거 D였죠. 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다시 또 지울게요. 예, 아, 다시 그러니까 이런 의미군요. A가 B로 가는 게 어디가 한 개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게 한 개의 길이 있는데, 결국 네. A가 B를 거쳐서 D로 가는 거는 그 길이 한 개가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1 곱하기 1이니까. 그렇죠. 하나 있는데 이제 또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씩밖에 없어요. 1 한다. 이거 또 왜 이러나 이거. 근데 만약에 이게 네. 링크가 2개가 아니고 3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네. 그 경우가 뒤에 또 나와요. 이게 두 개인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가 만약에 두 개인 경우도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2 곱하기 1 하면 여기가 2 곱하기 1 하면 이렇게 가는 경유지가 거쳐서 경우수가 두 개 나오겠죠. 그다음에 C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1이면은 1 곱하기 1로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경유지를 계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2개를 곱했는데 2나 3이 나온다는 거는 아니 2개가 연결돼 그러니까 있으면 예. 오케이. 예. 이거는 1 곱하기 여기는 아마 하나밖에 안 되겠지만 C가 여기가 1 곱해 가지고 1이 되니까 1 더하기 1 하면 2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이 경우 하나, 이 경우 하나 해서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음. 그 행렬 2개로 곱했는데 결과에 2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A가 B랑 C랑 2개 다 연결돼 있으면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2가 나올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런데 뭐 이 A하고 D는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치는 거는 D하고 D에서 D로 가는 게 이게 0이기 때문에 A에서 A로 가는 게 0이기 때문에 B하고 C를 경유할 때가 어떻게 숫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값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그래프 이론 제가 끝까지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불편한 게 아까 그 범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셨을 때 A, B, C, D가 나란히 네모나게 생긴 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연결은 똑같게 돼 있는데 D는 하나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래프는 링크만 세는 거지. 그 전체 그래프의 그건 모양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 질문이 뭐라고요? 질문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A, B, C, D를 각각 있는 그 링크의 개수만 중요하지 전체 그래프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A, B, C, D를 1m씩 떨어뜨려 놓고 그리거나 A, B, C, D를 평방 1cm 안에다가 그 안에다 그리거나 모양을 다르게 그려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 어디에 쓴 놈인가 그래프는 요거 지금 네. 강별차 선생님이 뒷장에 좀 예시를 조금 더 해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 그래요.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계속 네, 좀 그 해주셨으면. 예시가 조금 있어서 그러면은 다시 돌아갈까요? 네. 네. 이렇게까지 제가 딥하게 얘기가 나올 줄 몰라서 잠시만요. 이거 넘어가서 프로프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넘어갈 것 같네요. 다시 그냥 제가 프로프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 아니고 딴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토머스 생 설명하신 거 그냥 식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요게 그 말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 1번 이거 뭐 노드는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1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제 이런 식으로 이게 뜻하는 바가 1번 노드에서 뭐 i번 노드 그리고 여기서 i번 노드에서랑 j 노드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게 결과적으로는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설명을 아까 해주신 거죠. 네, 제가 이해한 바는 대략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봤을 때 어떤 뭐 1 노드에서 뭐 j 노드 이 노드는 결국 바꾸면 되니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했을 때
일반화된 식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또 있으면 또 한번 아니, 제대로 요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읽어봐 그래서 주. 시그마 J는 1부터 그리고 또 네,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인가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A의 JI, 네, A의 IJ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좀 로테이션이 조금 그렇게 된 그 좀 불만 지금 제가 몇 가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J가 이제 N까지 있고 뭐 I가 M까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다 더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노테이션이 지금 좀 일단은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다소 좀 틀린 게 있어서 이 노테이션 말고 일단은 그 저 위쪽에 있는 거를 그냥 가지고 올게요. 이거를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거를 안 집혀지나? 그냥 그대로 쓸게요, 제가. 이렇게 A, N, IJ, 시그마, 뭐 A, Y, N, A, N, J 이렇게 되고 시그마 네. 어, 하나구나. 이거 로테이션 너무 어렵네. 네. 이게 제가 혼자서 풀었을 때는 좀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노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너무 헷갈리네. 네. 그 위에 있는 그걸 따와가지고 이게 I에서 J로 가는 N 랭스를 가진 것들을 일반화한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넘어가서 좀 설명이 좀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니에요. 덕분에 네. 이해 잘 됐어요. 네. 그러면 감사한데 이거는 뭐였나? 그냥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이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마지막으로 가져왔는데 아마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거의 얘기가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몽땅 아마 이 이름이 저기 캐나다 지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지명 중에 뭐 프랑스어 관련된 그 지명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몽땅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몽땅에서 해밀턴으로 가는데 stop over in any other city between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거를 설명하자면 이 몽땅에서 뭔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인트 존이나 여러 가지 쭉 가서 해밀턴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알고 싶다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임의로 일단 매겨주면 돼요. 그래서 해밀턴을 1번으로 두고 뭐 토론토 2번, 몽레알 3번, 뭐 세인트 존 4번, 몽땅 5번, 할리팍스 6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랭스는 2고 1번에서 어딘가로 갔다가 그다음에 그 해밀턴이 아니지 잘못했다. 몽땅이 저기 5번에서 1번. 5번에서 갔다가 1번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또 그래프를 이거를 A 매트릭스라고 하고 A 매트릭스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해밀턴에서 1, 2, 3, 4, 5, 6, 1,
2, 5, 6 이제 되는데 해밀턴에서 토론토로 가는 거 1, 그리고 그다음에 해밀턴에서 몽레알로 가는 거 다이렉트로 연결된 건 없으니까 0입니다. 그리고 해밀턴에서 세인트 존으로 가는 게 다이렉트로 연결된 게 또 다이렉트로 연결된 게 없으니까 아니지.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라 0, 0, 1, 0,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없고 해밀턴에서 몽땅으로 가는 게 1, 해밀턴에서 할리팍스로 가는 게 6이니까 이게 또 다이렉트로 가는 게 있어서 1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좀 부려보고 싶은 꼼수가 있는데 저희가 알고 1번으로 가는 경우의 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A 제곱한 행렬의 5행 1열의 원소만 알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말을 다시 한번 이제 하자면 5행 1열에 있는 원소는 이제 이게 저기 뭐냐 행렬이 2개 있다고 쳤을 때 5번째 로우랑 그다음에 여기 있는 첫 번째 컬럼이 곱해진 게 맞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자면 5번째 컬럼이랑 요거 하나만 구해가지고 그거를 순서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부 다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몽땅부터 시작을 해보죠. 몽땅에서 해밀턴으로 가는 게 다이렉트로 연결된 게 없으니까 0입니다. 그리고 몽땅에서 토론토로 가는 거는 있으니까 1이고요. 몽땅에서 해밀턴 몽땅 가는 거 있으면 있어요. 있어요. 아 잠시만요. 이게 맞네. 네. 네, 죄송합니다. 되게 해밀턴 되게 있고 헷갈려요. 몽땅에서 거기도 참. 토론토가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2번 2번 있고 있고 3번 몽레알 3번 있고 있고 대신 세인트 존이 없죠. 세인트 존이 없어서 0. 그다음에 몽땅으로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 없고 몽땅에서 할리팍스로 가는 게 있으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컬럼을 이제 구할 건데 이 컬럼 트랜스포즈 하면 될 것 구해놨었죠? 같은데. 네, 0, 0, 1, 1.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서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a 제곱에 5, 1은 자 1과 0 곱하니까 0이고요. 그다음에 1과 1 곱하니까 1, 1과 0 곱하니까 0, 그다음에 0, 0, 그리고 마지막으로 1과 1 곱하니까 1 하게 되면은 답이 2가 되는데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프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형태만 보고 비정형화하니까 컴퓨터 데이터로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바로 예시를 달아놓은 게 제 분야에서 지놈 어셈블리 할 때 쓰는 이제 예시이고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아마 실제 데이터들은 다 행렬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미아 쌤이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A, D, 이제 B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C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C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를 각계 보는 게 이제 타당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해석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달라요. 근데 현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를 이제 두는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게 경로를 계산해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이 뭐 서울과 대구를 추천했어요. 했는데 이게 당연하겠지만 차로 가는 거를 대부분 이제 가정을 할지 그래서 헬기 타고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헬기 타는 걸 가중한 뭐 10에 한 6,
정도 두고 이제 계산해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경로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는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네, 그러면 이런 그 다이렉트 그래프나 이런 거 이제 그냥 간단한 예시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네, 이 문제 일단 풀어서 이 문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에 아마 그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그 제가 다루고 있는 이제 실제 그래프 예시를 이제 최대한 가지고 온 건데요. 제가 이제 어셈블리를 하게 됐을 때 어셈블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제가 다루게 되는 것들이 텍스트 데이터고 그 유전 정보가 ATGC 이 네 가지 문자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생물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량도 방대한 게 첫 번째고 텍스트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데 생물학적인 거를 쓴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결국은 선형대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트릭스에 대한 문제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컴퓨터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드브루 많이 쓰는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드브루잉 그래프랑 그 오버레이 뭐 컨센서스 이런 식으로 뭐 연결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는 일단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할 게 있으실까요? 실무에서 쓰시는 자료를 좀 보여주셨는데 이거 조금 더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좀 아, 그게 없어갖고 예를 잘 이해 들자면 못하겠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임의의 언노운 시퀀스가 있어요. 언노운 지놈이 있는데 그 유전체 데이터를 전체를 지놈이라고. 근데 미생물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드릴게요. 사람 너무 복잡해가지고 미생물이 보통 이렇게 서큘러가 되어 있고요. 대략 이 유전자 길이가 오메가인데 오메가 베이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전 정보가 ATGC라는 그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해독을 하면은 ATC, GGG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거 길이가 대략 5 정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5메타요? 그래서 네, 네, 5메가 베이스 페어, 메가 베이스 페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현대 기술로도 이거를 한 번에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긴 유전자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긴 유전자 이걸 다 그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같은 걸로 잘라버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산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이 시퀀싱이거든요. 시퀀싱을 해서 이거를 다시 재조합을 해서 원래 있던 다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이제 실무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 대략 내용이 이래요. 이 어셈블리만 조금 따로 떼서 설명하자면 제가 시퀀스를 그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A, T, G, T, T, G, C, A, G, C, A, T, C, A, T, G 이 네 가지 서열이 있다라고 쳤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두꺼운가?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것들이 겹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셈블리를 했을 때 ATGC, ATG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가능한데 컴퓨터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못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다시 가져와야겠다. 이거를 복사
해가지고 밑에서 좀 설명할게요. 이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누고 아이고씨 제가 없죠. 이거를 가지고 와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 T, G, T, G, C 그리고 T, G, C, G, C, A 다음에 G, C, A, C, A, T, C, A, T, A, T, G 이렇게 나누는 어셈블리 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냐? 얘네 아이고 씨 이거 너무 큰데 이거를 조금 치워야겠다. 지우고 보시면은 색깔만 조금 얘네 둘이가 같죠? 그리고 얘네 둘이가 같습니다. 얘네 둘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ATG 노드가 있고 TGC 노드가 있을 때 TGC, GCA 같은 노드를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짓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노드들을 가지고 그래서 얘 똑같네? 컴퓨터 데이터로 똑같은 것들은 비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그려주고 이거 똑같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는 커다란 노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합칠 수가 있게 돼요. 이 과정이 지놈 어셈블리의 그 코어 메커니즘이라고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높이려는 게 목적인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속도라기보다는 네. 이거 밖에 어셈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셈블리를 왜 하는 거죠? 그 유전체 전체를 알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직소 그러니까 퍼즐을 하나하나 쭉 세면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서 그게 하냐고. 한두 개면 가능한데 그 사람의 유전자가 30억 그러니까 쌍이 결국은 되어버려가지고 속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의 문제 이거밖에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어셈블리인데 네. 그 한 줄로 세우면 그 시퀀스가 있을 텐데 저렇게 순서를 막 바꿔도 괜찮아요? 순서를 바꿔도 그 아까 봤던 그 노드들이 오늘은 저희가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만 설명을 했지만 다이렉티드 그래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순서 같은 것들도 내부에서 결국 교정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 컴퓨터 유전자 데이터는 리버스 컴플리먼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가지고 어셈블리 툴에서 이제 짜는 거죠. 그 순서가 그러니까 디렉션이 있기 때문에 순서 시퀀싱은 그대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5번째 들어가야 될 시퀀스가 25,000번에 들어가 버리면 확 그게 섞이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거 해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논문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서열을 분할해 가지고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정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아직까지 해결 못했습니다. 음, 그러면 어차피 하고 나면 정보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셈블리를 하는 이유는 뭐죠? 그럼에도 지-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 유전자가 이게 전체 유전자 길이라고 치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시퀀싱 하면은 어셈블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 한 번에 시퀀싱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를 수밖에 없거든요. 잘라가지고 시퀀싱 하는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연결할 건데 이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다 잘라서 시퀀싱을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잘라서 시퀀싱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뭔가 처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위에 이 선으로 긴 선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긴 선으로 네, 못 말씀하세요. 만든다는 거죠. 그 네, 데이터 만- 손실이면. 그래도 손실이 일어나도 대충 앞뒤는 안다는 거죠. 대충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대충이에요. 대충이고 그게 시퀀싱 하는 과정이 의료 쪽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그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그게 시퀀싱 그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좀 복잡한데 사진 찍는 거라서 같은 서열이 여러 군데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으면 그게 해상도가 떨어져서 그 부분이 사진 제대로 안 찍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보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정보 손실이 일어나고 어셈블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리핏들이나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 이진 못합니다. 네. 그러면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가위이고 그 시퀀스를 어디 뭔가 이렇게 딱 빼가지고 그것만 딱 갈아 끼우는 거잖아요. 그럼 네. 결국은 정보 손실이 일어나면은 유전자 가위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인 건가요? 유전자 가위를 했다가는 나의 DNA 정보를 잃는다는 아니 그런 이게 이 자른다는 게 진짜로 가위로 자르는 거였어요? 네, 무슨 효소인가 뭔가 뭐 그런 걸로. 아 이게 진짜로 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대장균에 무슨 그러니까 자른다는 얘기 듣는데 지금 말하는 이 시퀀싱 작업 자체가 이게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었는지 난 좀 물리적으로 뭘 자르는 거라는 생각 못 했는데. 이거는 물리화학적으로 잘라가지고 그 시퀀서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 제가 데이터를 그렇구나. 자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예. 제가 데이터를 받으면 이걸 왠지 빨리 그냥 세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언제 잘라가지고. 뭐 효소를 이용하는 대단하네. 거잖아요. 효소. 대단하네. 효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비드 같은 거 같이 이제 뭔가 물리적으로 충격을 줘가지고 자르기도 하고요. 아, 방법은 비드가 구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뭐 마그네틱 비드 같은 나노 것들 그 비드 엄청 작은 걸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청나게 그런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직접 자른다는 거죠. 직접 자르신다는 제가 거죠. 가위로 자를 수는 없고요. 너무 그러니까 잘. 뭔가 효소 직접 자르신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대단한 찍는다는 기술이다, 거죠. 진짜. 찍어요. 그다음에 상상이 안 가. 이렇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실험팀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하는 역할은 실험팀에서 데이터를 생산을 해주면 생산된 데이터를 원하는 정보대로 가공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네. 앞단 과정을 조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야, 신기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거기에 이 오늘 배운 그래프 이론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이게 이런 거 만드신 분들 진짜 대단해요. 해마티가 어디서?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굿윌 헌팅에 나오는 그 그림 맷 데이먼이 네. 그 청소하다가 칠판에 그린 게 그래프라고. 맞아요. 그래프는 왜 만드는 거죠, 처음에? 이런 거 누가 왜 하려고 만들었대요. 이런 거 하려고. 맷 데이먼이 뭘 만들어요? 맷 데이먼이 원래 숨은 천재인데 무슨 되게 좋은 학교에서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 이제 얘기하는 거 영화. 예. 그쵸. 굿윌 헌팅이라는 음. 영화였는데 그때 저번에 토마스 모 선생님이 그때 음. 맷 데이먼이 칠판에다가 그리고 있던 게 이 그래프 이론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요거 그래프 이론의 그 시초가 뭐냐면요. 그 다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 예, 맞습니다. 네, 기억나실 건데. 예, 오일러가 했던 그거. 네, 맞습니다. 예. 러시아의 어디 저는 한번 전 뿌리기 문제 이런 거죠? 페니스 예. 그게 다리인가 뭐. 뭔데요? 제가 섬이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다리가 뭐 A에서 B로 가는 다리가 뭐 2개, 뭐 B에서 C로 가는 뭐 다리가 3개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그 경로를 이제 계산하는 이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예전에 한번 뭐 중세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 때 이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일러라는 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풀기 시작했죠, 그분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래프 이론이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하나의 거기서부터 시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까 미아 선생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개념이 거리가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 아까 하셨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일러도 그걸 보고 다리의 길이 같은 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다리가 1m든 뭐 2km든 건너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한 발자국 저희가 좀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이게 또 위상수학하고도 연관이 또 됩니다. 나중에 가면 위상수학은 매트릭을 더 거리를 디스턴스 다 뺀 거거든요. 더 추상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프 이론도 나중에 가면 또 위상수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저도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그래서 다 토폴로지, 그래프 이론, 그다음에 여기 알제브라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쟤들끼리.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게 맞아요. 저 아까 들으면서 왠지 이거 토폴로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그거 얘기하려다가 너무 엉뚱하다 할까봐 말씀 못 드렸었는데 진짜 맞습니다. 연관이 있군요. 토폴로지랑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음. 매트릭이 없기 때문에 매트릭을 없앤 게 토폴로지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실내석학까지는 저희가 매트릭을 인정을 합니다. 실내석학은. 근데 실내석학에서 매트릭을 뺀 게 이제 위상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진짜 이렇게 맞다 그러면 또 수학자들이 뭐 난리 날 수 있으니까. 근데 뭐에서 뭘 뺀 게 위상수학이라고요? 저기 공간에서 그 매트릭, 그러니까 디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거리라는 개념을 빼면은 이제 위상수학이 된다고 예.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냥 세수만 설명하는 겁니다. 위상수학은 전부 다. 그래서 그거랑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아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제가 좀 하는 것도 좀 민망한데 그 첫 페이지에 그냥 잠깐 선생님들 질문하신 것만 잠깐 답변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어제 시간이 너무 그 첫 페이지에 정태 선생님이 그 페이스에 대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페이스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에서는 이게 사이클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 사이클이라는 거는 자기 지점에서 시작해서 원래 자기로 돌아오는 그 경로를 얘기하는 패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클이죠, 각각. 그래서 사이클이 6개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 안에는 지금. 그래서 이게 원래 페이스는 사이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오은호 선생님이 질문하신 게 어드제센시, 인접 행렬이라고 그럽니다. 어드제센시 매트릭스는 인접 행렬을 저희가 스퀘어라고 반드시 볼 수 있느냐? 인접 행렬은 무조건 스퀘어입니다. 뭐 다이렉트든 언다이렉트든 간에 무조건 스퀘어고, 근데 스퀘어가 아닌 매트릭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인시던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근접 행렬이라고 해서 노드, 그러니까 볼텍스랑 그 다음에 엣지를 이제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벌텍스랑 엣지랑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개수에 따라서. 벌텍스는 저희가 어제슨지 매트릭스는 벌텍스 대 벌텍스를 조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n/n 정방행렬이 나와줘야 되는데 인시던스는 벌텍스하고 엣지하고의 관계를 설명한 거니까 엣지 개수에 따라서 이게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직사각형 행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인시던스는 스퀘어라고는 보장이 없는데 어제슨시는 무조건 스퀘어로 나와야 됩니다. 그건. 그리고 또 아까 오노 선생님이 말씀하신 A 트랜스포즈 A면은 무조건 정사각형 행렬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보통 어떤 행렬 하나가 있는데 그 행렬 하나가 어떤 행렬 트랜스포즈와 자체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세미 데피니트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그냥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패스라고 아까 패스 개수를 센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까 한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문제면 패스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걸 패스라고 설명하는데 원래는 워크가 맞습니다. 진짜는 패스는 벌텍스랑 엣지랑 둘이 중복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패스는 원래 정의가 그래프 이론에서. 근데 여기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쉽게 설명하려고 그냥 패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워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정확히는 워크의 개수가 워크가 걷다 할 때 그 워크요? 워크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크의 개수가 원래 이 제곱이든 뭐 세제곱을 시켜서 그러니까 워크는 방향이 있는 거고 패스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워크는 이 엣지랑 벌텍스가 중복이 돼도 됩니다. 한번 지나는데 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A에서 D를 간다 그러면은 패스는 A하고 D거나 아니면 A, B, D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패스는. 왜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엣지랑 벌텍스 둘 다. 워크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A, B, D도 되고 뭐 A, B, A, D도 되고 뭐 A, D, A, D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워크는. 정확히는 그래서 이건 워크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패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냥 그런 개념을 설명 안 하고 그냥 패스라고 그냥 퉁친 겁니다. 그냥 전부 다. 그냥 워크라는 개념까지 전부 다 합쳐서. 그래서 원래는 워크가 맞습니다. 실제로는 패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마지막으로
약간 풀프는 토마스 모 선생님이 약간 설명하신 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예, 풀프는 저희 설명 안 했습니다. 딱히 그거는. 토마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거는 아까. 네, 마지막으로 그 아까 그 미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그 거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 똑같은 것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이제 그건 이제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저희가 또 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해서 그 엣지하고 벌텍스하고 그 관계만 똑같다면 저희가 전부 다 똑같은 그래프를 봅니다. 뭐 ABCD 아까 병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ABCD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 벌텍스하고 그 벌텍스랑 연결된 그 엣지의 관계만 다 똑같으면은 저희가 전부 다 그냥 그건 다 똑같은 그래프 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тер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성질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예, 이 정도로 그냥 아까 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정리해봤거든요. 제가.